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영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딱 보이세요? 제가 이제 실시간을 지금을 안 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더 흘러서는 이제 장비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이제 실시간을 할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제 뭐 여러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업계 관계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오를 수도 있다. 근데 폭락으로 보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접근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매수를 하되 만약에 폭락을 하면 대응을 해라.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그게 예스라는 거야, 노야, 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매수하라는 얘기야. 매도하고 지금 현금으로 관망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런 방송을 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 자기 빠져나갈 그 건덕지는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놔. 그죠?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원래 성격 자체도 예스 아니면 노라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낭패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만 딱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조정 장세가 지금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진짜 이 시장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키우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알트코인 BTC 페어마켓에서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전저점을 거진 갱신했는데 약간 올라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폭락을 시켜. 갑자기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시장을 세력들이 키우려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죽이려고 할까요? 네. 지금 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왜 지금 보면 광고를 미국 전역에 왜 때릴까요? 자, CNBC에서는 왜 보도를 연일 이제 계속해서 생방송을 왜 진행을 할까요?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네. 거기에 딱 이걸 크로스오버 시키면 거기에 딱 해답이 나와요. 제가 그러잖아요. 슬금슬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우상향을 시키고 그리고 조정 장세 줄 때도 약간 조정 장세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분간을 못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지금 장세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 있어. 확실할 때 들어가라. 확실할 때 매수해라. 자, 그러면 얘네가 만들었을 때 확실하게 이 시장을 만들어 버리고 그랬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이미 가격은 이미 고점에 어느 정도 올라 있을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있다가도 커플링 장세로 다시 한번 끌어올려요. 근데 그때는 바로 전에 있었던 고점 있죠. 바로 직전 고점. 하니까 한 그저께보다 더 올려놔. 그 다음에 또 이틀 올리고 또 그리고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그런데 알고 보면 볼륨은 상승해 있어. 예. 이런 착시 현상을 만든다는 거지. 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000불을 찍을 거다. 근데 10,000불을 찍으면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는 프리미엄까지 껴가지고 1,200만원 언저리, 1,180만원 언저리까지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도미넌스가 슬금슬금 내려가. 근데 이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지금 사토시가가 엄청 까졌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6월달하고 7월달은 왠지 알트코인들이 불장으로 갈 것 같다. 근데 도미넌스가 깨진다고 해서 이게 하락한다는 얘기 아니야. 왜? 비트코인이 만약에 스테이블하게 1,180만원, 1,150만원에서 1,180만원 언저리에서 한 2달간을 횡보하는데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사토시가가 올라가면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반대로 깨지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제 말씀을. 자, 논리적으로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GKC를 제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익절하셨다. 갑자기 슈팅 나와서 고맙다고 댓글 다신 분들께 진심으로 이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GKC가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제가 장투용 코인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죠? 근데 GKC도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분간 그러니까 계속해서 랠리를 펼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다시 한번 범핑을 많이 할 확률도 높다.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제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는 거는 전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 제 책임이 아니라 구독자님들, 시청하시는 분들의 결정적인 판단이 100%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라는 사람을 블레임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그 뉴스를 찾아보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병건 회장님이 나오시는데, 이제 이번 뉴스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뭐라고 딱히 딱 말씀 안 드리는데, 제 방송을 지금서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아마 의혹이 많이 풀릴 거예요. 예. 그래서 소프트뱅크, 그리고 빗썸하고 미슬토, 그리고 네오, 그리고 엔트파이낸셜, 알리바바, 이 단어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지금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뉴스가 2019년 4월 2일 날, 그리고 2019년 5월 15일 날 나온 뉴스예요. 지금 보시면 김병건 회장님이 빗썸을 인수하겠다. 그래서 4월 2일 날 김병건 회장 빗썸 지분 70% 인수할 것, 인수 미룬 진짜 이유. 그래서 이분이 인수하겠다 얼굴 마담으로 나섰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났었어요, 사실은. 근데 5월 15일 날은 BK그룹 빗썸 글로벌 인수, 빗썸 인수는 차질. 또 여기서 또 삐그덕거려. 예, 갑자기 계속해서 삐그덕거려. 그죠?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빗썸 인수한 김병건, BXA 대표이사 사임, 경영서 물러난다. 예, 이 뉴스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웬 날벼락 같은 뉴스? 저는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빗썸에 관해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 거기다 돈을 투자한 게 누구냐. 예, 그래서 그거를 가려보자. 저는 분명히 그때 확실하게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저한테 왜 뉴스에선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넌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저한테 이제 되묻고 되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지. 예. 왜냐면 저는 눈과 귀가 막히지 않았거든. 예, 언론을 다 100% 믿지 않았거든. 그래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오늘 딱 정확히 몇 개월이 흐른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사실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인터뷰 중 최근 인수 주체인 BXA 글로벌의 공동대표 이사에서 사임한 뒤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예, 여기 나오죠. 그죠? 이와 관련해 그는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본인이 없어도 BXA의 사업 영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인의 신분은 최대 주주도 아닌 일반 주주이며 대표나 회장 등 아무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단순 투자자이다 라고 나와요. 결론 딱 나왔죠. 자, 그러면 내 말이 맞게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2018년 10월 12일 날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했었어. 중국 캐피탈, 일본 미술토 등 빗썸 인수한 BK 컨소시엄은, 근데 여기 보면 김병건 회장이 500억 원의 계약금을 걸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500억 원 계약금도 없었어. 예. 결국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뉴스는 미뤄졌고, 여기 F1이 나와요. F1이 나오는데 여기서 3,5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여기 나와요. 여기 뉴스에는. 근데 여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인수 금액의 총 금액이 4천억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중 약 133억 원은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이후 자금은 BK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들, F1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F1이죠. 김병건 회장이란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시적인 얼굴 마담이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현재 거론되는 유력 F1은 북경에 위치한 중국 유명 캐피탈 아이사와 일본계 투자회사 미슬토다. 네, 미슬토가 여기 나와요.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중국 유명 캐피탈 아이사와 미슬토는 BK 컨소시엄에 참여, 세부 계약 조건을 논의 중이다. 예,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F1의 참여가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 딱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은 관련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퍼즐을 맞춰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마켓플레이스는 큐텐과 함께 블록체인 이커머스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일정하게 유지되는 코인을 운영해 핀테크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자, 이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빗썸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큐텐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G마켓 창업자 구영배와 이베이가 조인트 벤처로 시작해 현재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6개 지역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또 큐텐은 여기서 신현성의 티몬이 또 나와요. 그러면 티몬이 나온다. 그럼 루나코인이 나와요. 그죠? 테라의 루나코인이 나오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협력사로 큐텐은 테라 연합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을 만들 계획이다. 자, 여기서 빗서미, 그리고 미슬토라는 회사, 그리고 아까 보시면 텐센트, 그 어떤 종횡연행간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관계, 그 어떤 연결고리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나오세요. 손태장 미슬토 회장님이 여기 나오세요. 1972년생. 손정희 회장님의 동생이신 거죠. 자, 이분이 미슬토 여기서 F1에서 자금줄을 거기다 댔어.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김병원 회장이 BXA에서 사퇴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그 키와 핸들링을 하는 거는 누굴까요? 과연 그럼 제 말이 슬슬슬슬 마저 들어가죠. 자, 손태장이 여기 나오셨어. 손태장 회장님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금줄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소뱅이 여기서 또 등장해.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 이걸 또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코인을,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하고 연관 관계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 가격이 뭐 올랐건 떨어졌건. 야, 여기서 보시면은 비트메인, 텐센트, 소프트뱅크로부터 1.1조 원 프리 IPO 투자 유치. 이게 작년에 2018년 8월 6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IPO 매체 비트메인이 10억 달러 규모의 프리 IPO 진행했다. 비트메인 지난 6월에도 3억에서 4억 달러 자금 조달.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 16조 원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정확히 일주일인가 있다가 자기네 비트메인하고 텐센트하고 소프트뱅크는 투자 안 했다고 번복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뉴스대로 곧대로 보지 말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텐센트의 글로벌 투자기업 소프트뱅크가 우지안 대표가 이끄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채굴기업 비트메인에 투자한다. 여기 나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비트메인은 지난 6월 세콰이어 캐피탈의 자회사인 세콰이어 차이나와 미국 헤지펀드 코트, 여기서 이 두 가지 기업이 나와요. 그죠? 세콰이어 캐피탈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IDG 캐피탈도 여기 나와요. 그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단행했다. 여기 나오죠. 시리즈 A가. 자, 시리즈 A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빗썸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시리즈 A를 통해서 빗썸은 미국의 나스닥인가 거기다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 세게다가 허가 안에 관해서 지금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기다리고 있는 지금 현재 와중이에요.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서. 자, 이걸 여기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 그룹 중에 유대계 기업 중에 세콰이어 캐피탈이 여기 있어. 세콰이어 차이나, 그리고 코트가 있고 IDG 캐피탈. 이 그림을 가만히 맞춰보세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지안이 있죠. 비트메인 나왔죠. 비트메인이 망한다. IPO 실패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 나왔어. 근데 비트코인 캐시 살아났잖아요. 지금 지리한 횡보세를 계속하고 있어. 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를 보면, 제가 무슨 코인이라고 딱 말씀 안 드려도 눈치 아마 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고 말씀드린 거야. 자, 비트메인하고 소뱅의 관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미슬토하고 빗썸의 관계. 자, 이 연결 고리들을 가만히 다 퍼즐을 맞춰보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주호 그룹이 있죠. 미주호 뱅크. 그리고 FG 알리페이와 제휴 3월부터 독자 QR 결제 제2동전 페이 시작한다. 그래서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은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읽는 독자적인 서비스 제2동전 페이를 3월에 개시하고 중국 인터넷 통판 최대 알리바바 그룹과 제휴한다. 여기서 알리바바 그룹이 또 나와요. 자, 알리바바하고 또 소뱅하고 관계가 또 되게 긴밀하거든.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겉에서 보는 어떤 그 이면에 있는 거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로 되게 으르렁거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물밑 작업에서는 이 금융 세력들은 벌써 물밑에서 벌써 손을 잡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 가맹점에 관해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결제를 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결제를 해.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나오는 미주오하고 이 페이하고 사실 보면 알리페이하고 카카오페이하고 그게 다 연결이 돼. 예. 그러면 그 연결점들을 다 연결을 시켜보면 사실은 중국하고 연결 관계가 되게 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종횡 연결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실이냐 혹은 거짓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가 다 진실은, 제가 그래서 이걸 일부러 다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막 뭐 더블 스pen딩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뉴스가 있고 하니까 뭐 중국계 코인이기 때문에 안 오른다. 자, 지금 보면은 중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이오스 막 오르잖아요. 그리고 트론 막 오르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린 거. 저는 리플도 투자하고 BTT도 투자했었고 네오코인도 하고 퀀텀도 해. 예. 하다못해 미국계 기업에 있는 뭐 지캐시라든가 하다못해 젠캐시, 그러니까 호라이즌, 예.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색안경을 끼고 딱 그거를 가르지 말자는 거죠. 예. 그걸 갈러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고, 네오코인에 관해서 이제 확신을 못 갖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자, 네오코인이 여기 있어요. 자, 네오코인을 설명을 하려면 일단 알리바바 그룹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돼. 자, 알리바바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마윈 회장이 여기 나와가지고 알리바바 그 강연 연설에서 뭐라고 이렇게 떠들어. 근데 그때도 작년에도 그런 사람 말이 되게 많았어. 방송하는 사람 중에도. 중국 공산당에서 지금 보면 시진핑이 지금 보면은 마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거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빼앗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뒤에서 웃고 있었어. 왜? 마윈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알리바바 그 어떤 이커머스 업체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세틀다운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사실상 여기서 경영권에서 빠져서 엔트파이낸셜이란 그 금융 그룹에 관해서 키워나가기 시작해. 그때서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알리바바에서 번 돈의 80%, 90% 되는 돈을 엔트파이낸셜이라는 종합금융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 매진을 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들은 뭐 마윈이 납치됐네, 결국에는 밀려났네, 뭐 제2 경영권으로 밀어놨네, 아니면 뭐 어디 처박혀가지고 선생님 노릇을 다시 시작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해. 사람들이 막 그래.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4년도부터 이제 2017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알리바바하고 아마존의 매출 비교예요. 이게 보시면은,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알리바바하고 아마존의 순이익 비교야. 위에 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회색 빛깔이 아마존이고, 그리고 지금 노란색 빛깔 있죠. 주황색 빛깔. 그게 알리바바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알리바바 대비해서 상당히 높아.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순이익 쪽에 보세요. 밑에 있는 게 순이익이야. 근데 이 주황색 쪽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아마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팔아. 그래서 거기서 얻는 이윤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면 계속 확장해 나가는 단계야.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근데 알리바바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야.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기업 경영 성격 자체가 약간 틀리게 접근하죠. 근데 지금 보면 알리바바에서 많은 고위급 이사권 있는 고위 이사직에 있는 어떤 그 경영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쿠팡에 와가지고 쿠팡 수뇌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쿠팡이 하는 지금 행태가 물건을 직접 사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벽 배송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 있죠. 거점의 캠퍼스 지역을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걷다 창고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물류의 시너지를 뭐 어떤 그 혁신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사실은 아마존이 하는 그런 행태예요. 자, 알리바바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리바바가 순이익은 아마존보다 훨씬 커. 예.
뭐가 낫다 좋다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이 그래프는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근데 알리바바에서 있던 돈이, 자, 90% 이상 되는 돈이 엔트파이낸셜이라는 이 금융 그룹에 이게 들어가요. 이게 자회사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사실은 지금 이게 덩어리가 엄청 커졌어요. 예.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정도 규모 이상 지금 현재 상황이 넘어갔어. 자, 그래서 여기 캐릭터를 보세요. 눈 하나에 있는 개미 캐릭터를 일단 한번 보시고, 자, 여기 이 개미 캐릭터가 상부에 있어.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쭈푸바오 있고, 엔트파이낸셜 클라우드 있고, 마이다커, 마이화베이, 마이뱅크, 위어바오, 그리고 자오 차이바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거래소, 증권거래소,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은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종합금융사들이에요. 신탁회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종합금융회사로 이제 재탄생된 거죠, 사실. 근데 밑에 보시면 비자가 있고, AIG가 있고, 페이팔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보이시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뭐냐면, 야, 엔트파이낸셜이 뭐 별거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개미마크가 또 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카카오, 엔트파이낸셜이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4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의 그러니까 경영권의 60%를 카카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의 경영권 중에 제가 아는 걸로는 30% 이하 정도는 또 엔트파이낸셜이 또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거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엔트파이낸셜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엔트파이낸셜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낸 코인이 있어요. 그 코인이 이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엔트쉐어였어요. 안트쉐어. 이거는 ICO를 처음에 했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네오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리브랜딩을 시켜요. 그러면서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을 해. 예. 그래서 상상도 못하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은 가격이 뭐 15,000원 이 정도 하긴 하지만, 예. 저도 어쨌건 아쉬워가지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약간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캐릭터 있죠. 이 개미 모양 캐릭터. 자, 그러면 같은 회사라는 거죠. 그 회사에서 나온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엔트쉐어가 네오코인으로 변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엔트파이낸셜이 사실 보면 알리페이예요. 네, 이게 같은 회사야. 우리는 그냥 알리페이하고 엔트파이낸셜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같은 회사고,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금융 그룹이 있어. 첫 번째 이제 JP모건, 두 번째 ICB, 그리고 웰스파고도 있고 HSBC도 있고 시티뱅크도 있고,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게 예전 자료라 아마 지금 여기서 상부 쪽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엔트파이낸셜이.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MMF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 규모가 사실은 230조예요. 보시면은 위바오, 여기 이게 보면은 엔트파이낸셜 거거든요. 근데 이게 JP모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커. 네. 제가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많은 거를 찾아보고 디테일하게 알면 저한테 이제 쉽사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ARM이라든가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있죠. 그런 거하고 종합 다각도로 저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악재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결과를 알고 있고 그들의 어떤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목소리 크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엔트파이낸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여 있는 지역 파트너십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1월달에, 이번 1월달이 아니라 아마 이게 몇 년 전일 거예요. 페이티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인디아 페이티엠. 여기서 그래서 25% 정도의 지분을 또 인수해. 그리고 알리바바가 여기 보시면은 또 40% 정도를 스테이크해.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페이티엠이라는데 돈을 넣은 게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 거기다 돈을 같이 뭉쳐서 넣고, 거기에 다시 돈이 들어간 게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여기다 돈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페이티엠하고 나중에 페이스북 코인이 관련이 없을까요? 그리고
엔트 파이낸셜에서 여기다 돈을 넣었어. 그러면 자, 나중에 차후에 네오코인하고 여기하고 또 관련이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퍼즐을 맞출 때 이런 식으로 다 맞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페이티엠을 찾아보시고 여기에 누가 투자했나, 제 말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찾아보시고 연결고리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논리가 쓰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있죠. 한국에는 카카오페이도 있고, 인도네시아 보면은 엠테크 있고, 그리고 타일랜드, 파키스탄, 나파스, 멕시코. 그러니까 세계 전역에 있는 어떤 금융회사, SNS 기반하는 데는 엔트 파이낸셜이 거진 다 지분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엔트 파이낸셜의 단독은 아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소뱅도 분명히 껴있을 거고,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든가 IDG 캐피탈이라든가 분명히 그런 것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 갈등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고 쇼라고 보는 거지, 사람들은 그게 그 갈등 내에서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죠. 이념 분쟁을 하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본가의 어떤 그 논리로 대입하면 결국에는 핑퐁 게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자, 제가 그래서 엔트 파이낸셜, 네오코인하고 관계, 그리고 비트메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프트뱅크하고 관계, 비즐토, 빗썸,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안에서 내가 결론 도출해서 어떤 코인에 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내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 거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필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여자가 있는데 여기 어떤 꼭대기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근데 누가 손바닥에서 받치고 있어. 이 여자가 여기서 떨어질 때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돼. 그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서 떨어지겠어요? 1000길 낭떠러지에. 그죠?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어떤 손바닥에 자기가 안전하게 착지할 거라는 걸 아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려는 코인에 확실히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배경 지식이 탄탄하고 누구도 그거에 관해서 범접할 수 없을 정도가 딱 되면 시세가 떨어지든 오르든,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미세고를 10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시세가 안 좋더라도 그냥 그때까지는 홀딩하는 거야. 아까 저한테 댓글 다신 분 중에 그거를 30만 원에 파시겠다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 10만 원은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30만 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확신 있게 공부를 탄탄히 하자는 거죠. 그래야 내 배경 지식이 탄탄해야 여기서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런 불확실성 장세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 무기가 된다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클릭을 하고, 확신이 있어야 세력들은 지금 확실하지 않게 시장을 만드는데 알게 모르게 가격은 계속 올려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중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거야. 아,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이러다 폭락하는 거 아닌 건가. 근데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찔끔 올라있어. 조정 살짝 주고 또 찔끔 올라있어. 지금 얘네가 하는 그림이 그렇게 간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단적인 코인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발 뻗고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